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관장으로 있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이제 어떻게 소개드리면 될까? 사립인데 오리지널 사립인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게 개인이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저희가 이제 98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조금 변했다면 운영위원회보다 좀 급이 있게 보이려고 네, 이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이용자들을 이사회로 묶어서 이사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와 이사진들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은 되겠네요. 실무단은 별도로 있고 그 이사와 이사진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25년 차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코로나 3년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휴식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휴식기를 조금 벗어나서 좀 이렇게 봄 같은 몸을 좀 풀어보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오늘 주민과의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더 친밀도 있게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일궈온 25년 동안의 그 성과들이 올해 다시금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또 정신없이 송년회 준비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은 또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민과 한 명 한 명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지는 것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이시죠? 네, 지난번에는 전라도 익산으로 내려가서 그쪽 분들 많이 뵀는데 수도권이니까 특히 이제 올 한 해가 수도권 특히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마을 사업이 다시 재평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이 웹자보를 보면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드셨겠다. 네, 오늘 간단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대화법이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자, 여러분들 자료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료집. 네, 자료집 한번 들어보세요. 쭉 운동하듯이. 자, 원을 그려보세요. 자료집으로. 자, 원을 그려보세요. 이런 거 앞에서 찍으면 되게 좋은데. 그쵸? 네. 자, 반대로도 좀 돌려보시고요. 네. 뒷사람이 닿을 정도로 뒤로도 이렇게. 네. 시원하시죠? 그쵸? 이런 거. 자, 그리고 제 페이지 딱 피셨나요? 네, 거기 파란색 보이죠? 제 볼펜 있으세요? 네, 볼펜 들어오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림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네, 색깔로 표시해도 좋고요. 우리 또 따로 포스트잇 뭐 이런 거에 써가지고 붙이고 이러지 말자고요. 종이 좀 아끼고 있는 자료집에다가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인별로 시키는 걸 좀 좋아해요. 네. 그래 다 쓰셨죠?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 볼펜이 또 안 나와요. 여기 볼펜 하나 드리세요. 네, 또. 왜 손을. 제가 오늘 왜 이런 옷을 입었냐면, 네, 여러분도 이따가 살짝 졸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기 띠별로 내지는 생년월일 있죠. 월별로 어울리는 색깔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 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제가 11월생이거든요. 11월에 어울리는 게 연보라색이래요. 근데 어제 해필 또 연보라색.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네, 제 몸이 작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엄마가 사준 옷인데 걔가 굉장히 보이시하거든요. 태권 소녀예요. 태권 소녀. 그러니까 이 까끌까끌하잖아요. 스웨터. 그래가지고 안 입는다고 새거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갖고 왔어요. 관장님이나 입으라고. 네, 딱 입었더니 맞는 거예요. 네, 예쁘죠? 네, 다 쓰셨어요? 네. 자, 그러면 1번 줄. 네, 1번 줄. 선생님, 뭐라고 쓰셨어요? 네. 가운데.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 나 이러니까 임영웅 콘서트 같아. 선생님, 첫 번째 줄, 선생님, 네. 짜증난다. 아, 공감. 자, 짜증난다 지우세요. 짜증난다 쓴 사람들. 네, 됐어요. 네, 묻지는 않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줄, 까만색 옷 입은 첫 번째 선생님. 네. 네, 뭐라고 쓰셨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네. 가식. 가식이야.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이기도 하고. 네, 옆에 되게 좋은 분 같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자, 세 번째 줄.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 차례 왔습니다. 네. 아이, 거기 말고 옆에. 네. 자, 말씀하세요. 바닷가에서 항해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왜요? 여기 오래간만에 강의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바닷가에서 항해하듯이 이제 좌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는 좌표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선생님. 아무도 시킬 가방만 뒀어요. 자, 선생님. 네, 첫 번째 줄. 뭐 아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은 안 하겠지만 같은 지역 다른 근로자분들을 자주 못 뵈거든요. 네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가웠어요. 네, 얘기는 좀 나누셨나요? 네, 점심 같이 먹으면. 근데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열심히 들으려고. 네, 바로 뒤에. 자, 바로 뒤에 언니 너무 곱게 입으셨어요. 네, 정말 소녀시대라고 할 수 있는. 자, 뭐라고 쓰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30분에 출발. 힘들게 출발했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고마워요. 뻥이에요. 네. 너무 공감해. 선생님 바로 뒤에 네, 노란색 옷 입으신 선생님. 네, 뭐라고 선생님 맞아요. 쓰지는 않았고요. 네. 짜증난다. 짜증난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대각선으로 뭐라고 썼나요? 선생님이에요. 아니, 선생님. 네, 네, 아니에요. 여기 앞에, 네. 그 정도 여러 감정이 혼합되어 있군요. 네네. 시간차로.
네. 자, 아까 네, 나 시킨 줄 알고 막 대답하려고 하셨던 분. 예. 서로 둘 다 해요. 서로 미루지 말고. 네. 저는 반가움이에요. 반가움. 이렇게 단톡방 어. 얘기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을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 어. 얘기할 수 있는 좋아서 어. 반갑다고. 자, 그러면 이름 하나 기억해 봐요. 네. 본인 이름 말고 반가운 사람 많은데 못 외운다는 거구나. 네. 자, 옆에 분 괜찮습니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많이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가세요? 추워요? 네. 문 닫고 오셨으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큰 소리로. 할까 말까? 아, 이건 뭘까? 갈까 말까 같아. 이제 다 거의 다 끝나갔는데 갈까 말까. 공감의 박수 막. 네. 자, 마음의 문을 열어요. 보면 고마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섬뜩함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기묘함도 있고 만족스러움도 있고 웃김도 있고 화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표현이 되게 많죠. 감정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책을 하나 이거 여러분들 도서관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 내 느낌은 어떤 모습이니? 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네. 내 느낌은 어떤 모습이니? NDJ 피자 그리고 소피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요 책 중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었어요. 보이시죠? 예, 예, 크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쓰시기 전에 요거를 끼자 막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안경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 안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투명 안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도서관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투명 안경을 끼고 사람들의 서로 감정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감정.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실은 분쟁, 싸움, 질투, 이런 감정들,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 떨어졌나? 있었는데 이 책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요게 스티커가 있어요. 요거랑 똑같이 스티커가 한 장 여기 같이 책하고 같이 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스티커 A4지 있죠. 거기에다가 칼라로 인쇄해가지고 많이 두시면 네 애들 오늘 너 어떤 감정으로 왔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시면서 아니면 동아리 하시는 성인들도 오늘 감정 어떠세요? 그러면 나 화났어요. 막 이러면 오늘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네, 이렇게도 하고 오늘 대부분이 주민과의 소통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이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예쁜 꼭 해야 하는 말 이런 것들로 자기 감정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이면을 또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저희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실은 요 책을 보시면서 요 책은 별거는 아니에요. 애들 책 같아요. 근데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감정을 우리 소통의 도구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책이 있고요. 다행히도 항상 책을 많이 읽으시는
오해를 받으시죠? 그쵸? 네. 책 되게 많이 읽는다 오해를 받으실 거예요.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오해를 받고 계실 텐데 가끔 책 많이 읽을 수 없는데 딱 그때 나에게 필요한 책이 서가에서 갑자기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2023년 마지막 신간을 드렸거든요. 11월에 드려서 이제 12월에 이제 배달이 되어서 천국기호를 막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제 눈에 띄었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마음의 눈으로 투명 안경을 썼잖아. 제가 뭘 보여드렸겠어요. 이게 뭐냐면 사서일기예요. 사서일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오면서 내내 읽었고 점심시간부터 계속 읽었는데 벌써 반 이상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사서가 된 아주 허름한 옛날 도서관에 또 채용됐어. 오늘부터 이랬는데 갑자기 선임 사서가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막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떨떨한 상황에서 막 운영 매뉴얼대로 막 업무가 시작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임대로 일하면 이거는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들을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애가 책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딱 왔는데 너 이 책 봐. 이러면서 어떤 책을 줬냐면 정말 재밌는 책을 줬더라고요. 뭘 줬을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초등학생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 도서관에 와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책 권해주세요? 그런 책 있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는 LH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권하는 책 내지는 매니저가 권하는 책 이렇게 해가지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쭉 권장도서 목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틸다 아시죠? 네, 마틸다를 걔한테 권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읽고 나서 마틸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걸 빌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장기 연체자예요. 그래서 그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 책을 가지고 와야지만 장기 연체를 푸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안 오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에 가 계셨냐면 교도소에 가 계셨어요. 나쁜 일로 좀 교도소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더 못 왔죠. 근데 다행히 딸이 빌려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쭈뼛쭈뼛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나와요. 그러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강력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정대로만 했기 때문에 빌려보지 못한 거고 그 사이에 얘는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어때요? 걔 도서 회원증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쵸?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일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 다시 만날 때는 일기장 하나씩 선물 받으면 좋겠죠? 사서 일기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지겨워. 표정을 읽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활동 전체가 기록이 되어야 돼요. 도서관의 업무의 대부분은 수집과 보관과 기록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록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생겼다,
또 10년 후에 사라지더라도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서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면서 사서 보는 책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서 실무. 네, 그 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쵸? 아무도 알려준 것 같은데 알려주지 않은. 그쵸? 이런데 교육받으면 꼭 정말 실무적인 거 알려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엉뚱하게 아주 가치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해. 그러다 끝나고 아셨죠? 이러면서 가. 그러니까 실무 교육 이런 거 알까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서 실무를 조용히 사서 왔어요. 여전히 거기도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오늘 기록한 업무 일지를 되도록이면 뭐뭐 했음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좀 전달해야 되는지 다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업무 일지에도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으면 네, 좋고요. 없으면 또 다시 만들어보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다 까먹어도 두 권의 책만 또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 뒤에 퀴즈 있는데 아직 이거 안 보신 거죠? 네, 그래서 퀴즈를 내볼게요. 알고 보니 사서의 일. 우리는 뭐 사서 아니어도 작은 도서관 매니저이기도 하고 운영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하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온몸으로 표현하기. O, X 뭐 이렇게 아셨죠? 네, 운동을 합시다. 자, 알고 보니 사서의 일이었던 것들. 알고 보니 사서의 일이다 이건. 그러면 강력하게 몸을 일으켜서도 돼요. 네, 자 봅시다. 자, 책을 빌리려면 돈을 내야 하는 줄 아는 아이들에게 회원 가입 시켜주기. 문해가 안 되는구나. 책을 빌리려면 돈을 내야 하는 줄 아는 아이들에게 회원 가입 시켜주기. 온지 네. 가끔 시골 가서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무슨 도서관 갑니다 하잖아요. 거기 도서관 없어. 막 택시 운전자가. 도서관은 자기 관심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도서관 가자 그러면 없다고. 거기는 도서관 없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예, 자기가 경험상 15원, 20원, 100원 이렇게 내면서 도서관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나이가 60 이후가 되신 분들은 돈을 내시고 예, 학습실에 들어가셨었어요. 공공도서관.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 연령이 안 되셨어요. 네,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기는 그런 분들 만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인구 변동 때문에요. 첫 번째 2024년부터 도서관 운영의 첫 번째 고민거리는 인구의 변화. 우리 지역의 인구의 변화거든요. 저출생. 그래서 영유아기 특히 초등까지 이어지는 요 어린이 군이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60대 이후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를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슬금슬금 도서관에 많이 오시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여기 마치 또아리 틀듯이 영유아 아이들 엄마들 바글바글 거리면서 아침부터 커피 마시고 저녁에 밥하기 직전까지 있다 가는 곳, 이런 이미지 만드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요 시기 아침 시간에 이분들이 신문이라도 아니면 잡지라도 보실 수 있도록 오시는 시간이다라고 할 때 그분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분들과 60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60대 이후는 막 내외하고 그러지 않아요. 뭔지 아시죠? 예, 내외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동아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적당한 동아리가 책 낭독을 한다든가 책 읽기를 한다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아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니까 그분들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좀 여러 면으로 열어두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서 올 한 해 했던 우리 도서관의 주요한 프로그램. 자, 이면지 또 있으시죠? 네, 넘겨보세요. 자, 제 코너에서 쓰세요. 남의 코너에서 쓰면 미안하니까. 자, 제 코너에서. 자, 2023년. 자, 24년을 계획하려면 제가 첫 번째 인구 변동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격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지금이. 아시겠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10년, 20년 묵혀가지고 넘어가는 거니까 앞세대의 것들이 전수되어지면서 뒷세대로 가는 게 30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특히 이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속도는, 자, 10년이라는 시간을 반, 그거에 또 반, 그래서 한 3년, 길게 잡아야 3년, 이렇게밖에 안 머물러요. 그쵸? 자, 여러분 아이들의 핸드폰의 유효기간은 2년까지 가요? 안 가죠. 그쵸? 유효기간을 24개월 할부로 해서 끊는다라고 해도 그 전에 다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 11을 쓰고 있는데 지금 15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이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때 바꿨는데 이 사이 이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는 만큼 세대 간의 소통이 어떻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것이 담기는데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언어가 잘 사용되지 않고, 오늘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저희 딸이 화장실을 가면서 엄마 나 변소 갔다 올게 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가 변소라는 말을 아니? 어머! 그래서 엄마 똥간도 알고 내가 이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이런 옛 이야기를 들려줄 때 벌써 세대가 느껴져가지고 밖에서 무서워 나 기다려줘 이런 느낌의 그런 동화를 쓰시는 분들은 올드한 거예요. 시골도 이제는 그런 변소는 없어요. 집안에 다 변소 있어요. 아주 깡시골이 아니고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속도가 되게 빨라져서 지금 2024년을 이제 계획하시고 내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올해를 잘 기억해 보자. 잘 기억해 보자. 제가 오늘 교육을 생각하면서도 올해를 잘
기억해보자라는 것들로 컨셉을 잡아서 써보세요. 거기다가 2023년을 떠올려 봅시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고 저는 어느덧 365일이 다 채워져 가고 있어요. 혹시 올해가 366일일까봐 제가 다 계산기로 눌렀어요. 네, 365일이에요. 자, 무슨 일이 가장 기억나는지, 그건 몇 월 달이었는지. 지금 아니면 또 집에 가서 못해요. 그냥 지금 하세요. 네. 그리고 누가 가장 생각나는지, 올 한 해 내 마음에 남는, 네, 여러 사람 말고 도서관에서 만났던, 도서관에서 연을 맺었던 사람 중에 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자,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어떤 장소가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그 어떤 달은 월을 얘기하고요. 어떤 달이 가장 즐거우셨을까? 혹시 조금은 힘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울기까지는 못했지만 막 울고 싶은 날. 네. 저희 딸은 맨날 그만둔대요. 네. 저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울고 싶은 날도 있었나요? 네. 여기까지 질문. 되셨어요? 네. 자, 두 분씩. 자, 손잡아봐요. 빨리 손잡아. 자, 여기 선생님 외로워요. 이렇게 두 분씩. 자, 두 분씩 지금 나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 똑같아요. 좀 다른 사람 바꾸고 싶은 뒷사람으로 바꿔요. 뒷사람은. 자, 두 분, 세 분 이렇게 두 분씩 얘기 잠깐. 긴 시간은 아니에요. 네. 아유, 엉덩이 안 뛴다. 좀 일어나지. 응. 좀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죠. 누군가 사인해 주세요. 다 했다. 어쩌면 내년 정도에는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서로들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만합시다. 못했어요. 왜 나한테 승질이야? 네. 자,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네, 간단하게 좀 더 못한 이야기 해보시고요. 아까 퀴즈 하나만 냈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1년 잘 사셨죠? 네, 잘 살고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해준 그 친구에게 올해 잘 살았다. 인사해 주세요. 고생했네. 고생했네. 짱이야. 멋져. 멋져. 너가 제일 멋져. 내년에도 꼭 멋지게 해내자. 그런 얘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내고 가볼게요. 자, 제목도 저자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란색 표지예요. 아이가 그런 거예요. 와서. 제목도 저자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란색 표지예요. 이것만으로 원하는 책 찾아준 적이 있다. 오! 손 드셨어요. 네, 뭐였어요? 시안에서 만든 책이었는데요. 그 애가 계속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어. 꼬마애가 엄마한테 막 무게를 단어가 하나 진짜의 제목이었어요. 네네. 네. 색깔을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한 가지만 더 내고요. 자, 단골 어르신의 만성질환 하소연 들어주기. 손 드셨어요? 네. 그런 적 있으세요? 91세. 아, 네. 정이 들었어요. 91세 어르신의 만성질환은 뭐세요? 다. 네. 제가 그래서 일본의 굉장히 소도시고 우리로 치면 울진이랑 같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도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갔을 때는 주로 아주 작은 단위의 도서관, 서점 이런 데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에 한결같이 있는 두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정말 하나같이 있는 도서 코너. 근데 우리는 없는 코너.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기서 웅성웅성? 뭘까요? 혈압?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건강 코너. 건강 코너인데 그냥 건강을 그냥 건강 이렇게만 두지 않고요. 뭐냐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 당뇨, 관절, 위, 간, 신장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 놨어요. 질병을 그렇게 분리해 놓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 이렇게 나았다. 나 이렇게 나았다라고 공유하고 싶은 우리 많잖아요. 의사 아닌 의사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 옆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의 특색. 그러니까 향토 자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향토 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향토 자료실 재미없죠, 일단.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향토 자료사는 뭐냐면 그 동네 축구단에 지금까지 있었던 뭐예요? 유니폼을 아카이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축구단 좀 하나씩은 있죠. 예, 네, 그 축구단의 유니폼을 도서관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뭐 특색을 갖고 있는 데라든가 온천이 특색이 있으면 그래서 온천 중심의 온천을 설명하는 건강 가이드뿐만 아니라 온천역 뭘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온천 갔을 때 뭘 알고 싶어요? 관광 갔어. 온천에 갔어. 그럼 뭘 알고 싶어요? 효능. 효능 알고 싶죠. 또 맞아요. 맛집 정보.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맛집. 실패하지 않는 맛집. 그런 것들이 어디 가면 알 수 있다? 도서관 가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드리면 자, 저는 올해 이런 걸 고민을 했어요. 도서관에 책이 10,000권이 넘었어요. 10,000권이 넘고 15,000권 정도가 됐어요. 25년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런데 그 15,000권을 코로나 겪으면서 저희가 2개층을 쓰고 있었는데 1개층을 줄였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1개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바로 코앞에 생활형 SOC 공원 안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그 공원 안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의 이용자 그리고 동아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는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이용자는 공공도서관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책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5년 전부터 했었는데 밖으로 상호대차가 아닌 상호대차, 우리만의 상호대차로 어린이집에 야호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큐레이션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 권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럼 그거 의외로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버스, 그 아이들 버스 운행, 통학버스 운행하는 아저씨가 저희 도서관 근처로 오실 때 가지고 가고 가져갔던 책들을 가지고 오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데 여전히 안 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것에 고민이 가 닿았던 거죠. 그리고 올해 저에게 많이 요구가 들어온 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뭐 그림책 강좌라든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책 만들기라든가 이런 강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고 저도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요양보호사, 그쵸?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집에 가서 할 일들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엄마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있는 동안 계속 갈 때마다 네일 아트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손톱의 색깔이 계속 변하는 것만 보면서 요양보호사도 할 일이 없고 엄마는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말수가 적어지시잖아요. 그쵸? 요양보호사 하루 종일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뭔가 뭐 들려주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쩌면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장기 입원 환자 그걸 생각했고요. 그럼 우리 동네 좀 큰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우와 그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어떤 집에서 이런 꾸러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퀴즈 낼걸. 초성 게임 할 수 있었는데 괜찮을 거야 해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이런 의미로 괜찮을 거야 꾸러미를 10개 만들고요. 저 안에 저희가 이런 대상의 목록을 30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꾸러미당 3권을 담아서 꾸러미째 빌려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냥 누군가 대출 반납해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도서관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꾸러미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1년 동안 공들이셨던 또 방식은 활동가들을 만드는 거일 거예요. 적극적인 이용자를 통해서 자원활동가를 만들어야 매니저님들도 역할을 좀 나눌 수 있고 그 도서관도 안정화될 텐데 그럴 때 동아리 활동이 좀 오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보든지 간에 동아리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의별 걸 왜 한숨 쉬세요? 별의별 걸 다 해왔겠죠. 한 달에 한 번도 해보고요. 한 달에 2번도 해보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 한 달에 2번 하는 모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상도 다르게.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되는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모이건 3명이 모이건 7명 멤버가 다 모이던 그쵸? 뭐 10명이 모이던 그 모임을 유지해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최고예요. 못 오는 사람은 그 주만 빠지면 돼요. 근데 한 달에 2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빠지면 한 달이 가고 한 달에 2번을 다 빠지게 되면 한 달이 쿵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동아리는 2012년에 처음으로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모였던 엄마들이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치원 보내고 나니까 우리 봤던 것들을 우리 솜씨 있는데 한번 꼬매볼까 하면서 그림책 캐릭터를 만들어서 꼬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10년을 기념해서 매달 10,000원씩 냈던 회비 모아가지고 전시회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왕이면 의미 있는 곳에서 도서관 한켠에서 전시하는 거보다는 예, 이분들이 그동안 공적으로 이게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괜찮은 갤러리를 빌려서 전시를 해드렸습니다. 예쁘죠? 네, 이거 전시 원하시면 저희 동아리 재미한땀이라는 동아리거든요. 재미한땀 동아리 대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시를 직접 가서 이렇게 코디해드리고 전시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약간의 전시 이동 비용은 있습니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권정생 선생님의 책들을 다 읽고 커다란 걸개 그림,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다 담아서 걸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한 도시 한 책 읽기도 있고, 그쵸? 한 학년이 함께 읽는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연계해가지고 함께 하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김해 팔판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커다란 빅북을 만들어요. 그 빅북을 만드는데 그 빅북이 펠트지예요. 펠트지에다 만드는데 펠트지에 만든 걸 갖고 북 페스티벌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연계했는데 이럴 때가 좀 좋더라고요. 행정 처리를 공공에서 해줄 때. 네, 그쵸. 저희가 정상까지 다 하려면 너무 눈물 나죠. 그럴 때 울고 싶어요. 지금이 정산의 시기잖아요. 저희 사무국장은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의 모든 개인 정보는 사무국장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제목이 읽고 걷고 쓰고예요. 일명 일거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들 탐방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되면 우리 동네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은 다 내비로 가든지 저희도 되게 도시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앞까지 차로 들여보내고 올라가 하고 엄마는 차를 빼죠. 이럴 정도인데 실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지도를 보고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을 직접 지도로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이 사회 탐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교육 중에 하나가 지리예요. 지리 교육은 뭐와 연계되냐면 기후 교육과 연계돼 있어요. 자, 지리는 우리 그래서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뭐 했어요? 자, 청송하면 뭐가 유명하다? 네. 대답하면 올도 안 돼. 네, 이게 다 기후 때문에 변했어요. 제가 올해 선물 받은 사과 중에 가장 위가 어디였냐면 강원도 인제 사과를 받았어요. 예, 뿔이 막 박힌 인제 사과를 받았거든요.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강원도까지. 예,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쵸? 그리고 바닷속도 기온 때문에 바뀌었어요. 자, 오징어가 어디에서 잡힐까요? 속초? 네, 서해안에서 잡혀요. 너무 많이 물이 바뀌는 게 보이죠? 요런 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세가 기후예요. 제가 올 하반기에 어떤 이유로 그림책 400권을 봤어요. 그 중에 과학책이 있는데 과학의 주제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곤충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 기후예요. 근데 몇 권을 보다 보니 스토리를 알겠더라고요. 자, 뭐가 나오죠? 자, 스토리 같이 써봐요.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바닷가 나온다. 뭐 나온다? 페트병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거북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고래 나온다. 고래가 흡입한다. 고래가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고래가 토해낸다.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쓰레기 더미가 나온다.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분리수거 잘하잖아, 결론.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대세는 뭐냐면 기후 행동과 관련된, 우리는 이제 행동할 때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지역에서 내 지역을 알고 발로 걸으면서 느낀 것들을 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독자보다 뭐가 더 많아요? 작가가 더 많아요. 거의 독자가 작가가 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셨던 정말 오래된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우리 한국 문단의 선생님들 작품 요새 최근에 읽은 거 있으세요? 많이 안 쓰시죠? 그쵸? 요새는 김초엽, 그쵸? 이 젊은 작가들. 그 다음에 또 누구? 한강. 또 누구? 누구요? 정세랑. 네. 바뀌었죠. 여기서도. 그래서 얼마 전에 현기영 선생님이 제주도우다 3권짜리를 냈을 때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되게 바뀌는데 저희가 요번에 읽고 쓰고 걸으면서 에세이를 막 하다 보니까 작가, 글 쓰는 게 어렵지 않고 나도 작가 될 수 있겠네? 그런데 뭐가 다 빠져 있냐면 깊이 있고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느껴보는 과정, 이게 소통의 과정이고 대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뭐가 생겼냐면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이 생겼어요. 문자는 기록의 시작인데 드디어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쭉 보면서 아무튼 쐐기 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개토 대왕비, 그 다음에 이집트 문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뭐 이런 것들의 기원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앉아서 우리도 우리 책 속에 담긴 문구 이런 것들을 뭘로 남겨보자. 아주 올드한 방식으로 디지털로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겠지만 이걸 마치 인쇄하듯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실크 스크린으로 한번 접근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으로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점자를 배웠어요. 네, 점자를. 저희 인천에 또 박두성이라고 훈맹점은,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을 만드신 분이 인천에, 인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를 조금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을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 작업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이거를 한 문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음표처럼 찍는 거예요. 점자를. 그리고 그거를 오르골로 돌려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이게 점자의 신미화 과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소리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어떻게 소리로 표현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해 교육으로부터 출발을 하듯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과 얘기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익힐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 심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죠. 어렵겠더라는 나는 그동안 몰랐다는 거죠. 왜 어렵겠더라? 그들은 쓰는 문자와 읽는 문자가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리고 ABCD, 기억, 니은 다 달라요. 배울 게 너무 많죠. 안 보이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들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요번에 함께 해봤습니다. 요거는 12월 27일 날 저희가 연수도서관에서 전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과정이 너무 절실해가지고요. 원래는 몸으로 읽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 3년 동안 문해력 너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문해력만 떨어졌으면 괜찮겠는데요. 안 읽는 거예요. 너무 안 읽어요. 엄마들이 막 맨날 올 때마다 책을 빌려가도 안 읽는다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아이고 어떡해요 그런 재미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는 그걸 같이 어떻게 극복해 볼까 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했던 거는 뭐냐면 어린이 낭독극. 왜요? 이런 것들이 잘 들어보시면 요새 뭐가 제일 많이 성장을 했냐면 오디오북에 가장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고 그 좁은 전철에 만약에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책을 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핸드폰으로 오디오북을 듣고 전자책 본다? 근데 좁은 데서 이렇게 전자책 들고 있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북 매출이나 밀리언 서재 매출이 굉장히 급상승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은 이게 소리 내어서 묵독을 하기 전까지는요. 소리 내어서 이게 음이 나타내는 이야기를 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낭독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간 했거든요. 한 권을 가지고 송미경의 돌 씹어 먹는 아이 한 권을 가지고 한 달에 2번 만났어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래는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2달 남겨놓고 낭독극으로 바꿨습니다. 연극을 하시려면 어때야 된다? 매주 만나야 된다. 안 된다. 연습이 안 된다. 네. 어른 같지 않다. 계속적인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긴박했어야 된다. 근데 하고 나니까 사진은 되게 이쁘죠. 네, 사진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눈물나게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우리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요새 아이들 보면 하나 내지는 둘이에요. 엄마는 도서관쯤 오는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도 되게 많이 데려다주고 이러는데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와 집중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의 괜찮아 보이는 프로그램을 하면 정말 저희 카페로 접수받거든요. 카페 그냥 뭐 10명 접수면 그날로 끝나요. 그 날도 아니죠. 한 1시간 안에 끝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중간쯤 엄마랑 싸우죠. 내가 신청 안 했는데 엄마가 왜 신청해가지고 가기 싫은 토요일 날 너 왜 가야 하냐며. 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중 언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너 주인공, 너 잘한다. 주인공 할래? 싫어요. 전 무대 절대 안 올라가요. 이렇게 부정을 해요. 너 싫어? 그럼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아이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예, 집에 가서 울고불고가 되죠. 이래서 이중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부모가 다시 피드백을 해주죠. 어떤 과정을 가고 나면 이 과정이 성공을 하려면 이것의 총감독님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너 지금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지. 허리를 똑바로 하고 소리가 그래야 직선으로 나오지 막 이러면서 엄포를 놔요. 저희도 불안해요. 요새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선생님 살살 이러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해내지 못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개별 면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부모에게서 피드백이 다시 들어오면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직접 듣고 그거 얘기하기보다는 저 같은 중간 사람이 듣고 선생님 얘가 집에 와서 원래는 배역하고 싶은데 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러면 선생님이 그 방향에서 살짝 뭔가 이렇게 방법을 다시 찾아서 얘가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8개월을 이끌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실은 하나하나 아이들의 이야기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허튼 이야기를 또 하지도 않은 거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한 거기 때문에 실은 엄마들의 이야기 너무 좋았대요. 이 얘기는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 네. 너무 좋았다니까 우리 아이만 더 잘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로 빗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을 집중하게 돼요. 근데 모든 사회가 잘하는 아이들만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갖고 있는지 혹시 하는 과정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강사가 지켜보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시계를 보세요. 몇 시예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응? 창문이 깜깜해요. 네. 그런 거 잘 보시는 거예요? 네. 밤이에요. 네. 저희가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림책 400권 정도를 봤다고 했잖아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400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시간이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 밥 먹여놓고. 밥 먹여놓고. 그래서 저는 저 시간이 엄마들에게는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모처럼 아이들을 위한 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보는 거죠. 네. 어떤 엄마는 이불 싸왔어요. 네, 밤새 봤어요. 네, 밤새 보고 아침 다행히 엄마 직장 엄마였어요. 직장맘이었는데 그날 다음날 휴가여서 조금 늦게 퇴근해서 여기 도서관에 와서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애 학교 보내고 그 다음부터 자고 이런 경험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펼쳐놓는 것 자체가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좋은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뭐 하세요?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할 때 책이 도서관의 서가에 꽂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번의 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어떤 대화보다도 중요하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번에 이제 어떤 작은 도서관을 향한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생률은 줄어들고 그래서 동네마다 인구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몇 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어떤 인구가 더 많은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도시에 계획이 있는지 새롭게 생긴 도시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은 도서관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새로 탄생한 아이들은 없는데 60대 이후의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안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직접 키우기보다는 조부모를 통해서 양육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지니까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화적이고 돌봄이 가능한 기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다? 작은 도서관이다. 그런데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만 남는다면 도서관 자체도 이제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이제 책 한 권도 없는 도서관을 만들겠다 공약을 했어요. 이상하죠? 책이 담긴 곳이 도서관인데 책 한 권도 없는 도서관. 무슨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네, 디지털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 도서관이 무엇을 중심에 둔다? 책이라는 컨텐츠보다는 커뮤니티. 서로 변화가 굉장히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으로 두면서 여러 가지 복합 문화적인 공간의 역할로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중에 그 역할, 문화 복합적이고 돌봄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용자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요구를 잘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알아채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 환대하는 게 필요하다. 네, 환대의 공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환대의 공간. 아이부터 어른까지 내 동네에서 유일하게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볼게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 동네에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 공원 안에 생긴 생활형 SOC의 그 공간인데요. 자, 둘의 사이는 어떤 사이? 응? 무슨 사이? 모르는 사이?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제 강의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날 저 할머니가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이 개관하고 아들이 도서관에 데리고 왔어요. 서울 살았던 할머니고요. 집을 줄여서 혼자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그래서 아들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엄마를 가까운 데 모시느라고 저희 동네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주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일하게 엄마가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았다가 이 도서관이 개관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하루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부터 엄마 여기 혼자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도서관에 오게 하신 거죠. 할머니는 늘 저 자리. 한 11시쯤에 오시는데 어르신 언제 출발하셨어요? 그럼 10시에 출발하죠. 자, 집이 어딜까요?
바로 코 앞. 네, 아파트 끼고 있는 소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인데도 정말 천천히 조심조심. 왜 그러냐면 다치면 이젠 뭐다. 아들이 더 이상 보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조심 오느라고 1시간을 천천히 걸어오셔서 저 자리에 앉아서 4시까지, 11시에 들어서 4시까지 화장실도 한 번 안 가세요. 그러니까 물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점심 겸 아침 겸 먹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아들이 중간중간 전화해요. 엄마 어딨어? 그러면 집에 있지 어딨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 여기는 1시간 정도 있으라고 아들이 알려준 곳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뭘 하시냐면 저거 살짝 보이실 때 그림을 그리세요. A3만한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색연필로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그림을 그리셨냐? 아니에요. 여기 와서 글자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큰 글자에 그림책을 보여드렸더니 그림책을 따라 그리시다가 어느 날은 바로 앞에 좋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이니까 그걸 그리시다가, 그러다가 학교 끝나고 온 제 6학년이거든요. 할머니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 그림 짱! 할머니 그림 너무 잘 그려요. 이러니까 할머니 마음이 확 열린 거야. 아들이 신신당부했거든. 엄마 아무한테나 마음 열지 마. 그랬는데 애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그림만 그리셨거든요. 저희 질문에도 별로 답하지 않고. 그런데 얘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를 엄마가 찾으러 왔어요. 학원도 안 가고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엄마가 찾으러 왔어. 그래서 알았어요. 다른 아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났는데 어느 날은 할머니가 쟤한테만 부탁을 한 거죠. 사서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나 저기 사과 노점이 생겼던데 사과 사다가 선생님들 드리고 싶어. 이래가지고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할머니랑 아이랑 둘이 가서 2봉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려면 1봉투면 되는데 왜 2봉투였을까요? 아이 1봉투. 할머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1년 내내 그리신 작품이 도서관에 이렇게 걸립니다. 이 이른바 고복자님의 특별 전시. 잘 그리셨죠? 너무 잘 그려요. 색감 봐요. 어른들의 그림이 티가 나죠. 근데 또 너무 잘 그리셨어요. 근데 아들은 아들이에요. 제가 꼭 이 말씀 드리는데 아들이 와서 며느리, 아들, 손주 다 와가지고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잔치가 벌어졌죠. 네, 저희도 기뻤어요. 이렇게 뭐 도서관 한켠에 벽에다가 종이 액자에다가 껴드린 거밖에 없는데 저희 막 칭찬받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 그린다고. 에라이 60 먹은 아들이 내가 더 잘 그린다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린 그림 갖고 오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한 공간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시면요. 자, 아가들 왔을 때 아가들한테 어떻게 말 붙이세요? 아가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걷기 시작하면서는 궁금해 죽겠어요. 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꾹꾹꾹꾹 뭘 누를 때. 네, 어른들 와서 책 빌리고 나서 꾹꾹꾹꾹 뭘 누르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이러는데 애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어느 날 살짝 눌러봐. 이러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신발 걷기 시작하면서 뭐 신고 와요? 삑삑이, 반짝이. 그러면 그 신발에 열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신어보면 안 돼? 막 이런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사서가 너무 고맙고 막 그랬는데 이용자의 이름을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건 뭐예요? 기억하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빌려갔던 책들을 좀 기억해서 어르신한테 특히 어르신 저번에 태백산맥 3권까지 빌려가셨죠. 그러면 다음에 4, 5, 6권까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뭔지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동네 도서관 안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서로 읽어주고 이런 모습은 도서관을 안 이용해 봤던 사람도 얼떨결에 한번 왔다가 이렇게 보면 되게 본받게 돼요. 네, 그래서 조금은 백색 소음이 있는 도서관이지만 그것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뭘까요? 깔깔대고 웃고 있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스토리가 나와요. 제 너무 웃기는 동네인데요. 맨날 저 옆에 저희 사서데스크 옆에 정수기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공원이니까 애들 막 축구하고 놀다가 우리 물 맛집. 네. 물 먹으러 와요. 물 먹으러 여러 번 들락날락 하다 보면 슬쩍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눈에서 한번 싹 이렇게 보면 책 빌리려고요 막 이래요. 그냥 아무 책이나 들고 오는 거예요. 책 빌리러 왔어 막 이러면서 저 그래픽 노블이라 성인용이거든요. 백쥐의 결투 이렇게 성인용이에요. 빌릴 수 없어요. 근데 물 먹다가 민망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꺼낸다는 게 이음카드 꺼냈어요. 이음카드 아시죠? 이렇게 적립해주는 네 그런 카드. 그래서 저기 회원증 도서관 회원증 적립카드 이런 거 다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래 할지 모르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건 적립카드다 야 막 이러면서 사서랑 한바탕 웃는 이런 정겨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모습은 뭐냐면 초등학생인데요.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들 3학년 이상 되면 안 온다. 학원 가서 몇 시에 오냐? 애들 몇 시에 온대요? 8시 반 9시에 온대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학원비가 대체 얼마가 들어? 그럼 1인당 네, 저희 동네 기준으로 150. 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뭐 옛날에 그 학습지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 많이 올라서 보통 가정이었어요. 아빠 혼자 버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끊임없이 부업이나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쿠팡 알바들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들 재워놓고 밤 9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저희도 서로 소개해달라며 줄 서 있는 쿠팡 알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적정한 시간에 부모에게 얘기를 잘 못해요. 뭔지 아시죠? 이 얘기는 딱 이때 해야 돼요. 이때 해야 뭔가 조치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있다 엄마 지금 빨리 밥 해 먹어야지 너 그래야지 학원 가지 막 이렇게 되다 보니 그쵸? 그래서 지금 어때 보이세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만나서 저 아이의 이야기에 이렇게 다가가서 귀 기울여 주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 작은 도서관에 있다. 이것만이 우리가 네, 작은 도서관이 있을 수 있는 존재 이유예요. 어디도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이렇게 저기 소외계층 아이들. 근데 문화는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근데 도서관은
특히나 남녀노소 장애나 비장애나 피부색이 달라도 다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 곳. 이거는 어르신들도 아까 고복자 어르신처럼 그런 곳이 되어주는 곳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서는 네 초등학교 고학년 그 안 된다는 고학년들을 꼬셨어요. 4, 5, 6학년 독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명만 모으면 성공했는데 15명까지 왔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이른바 여기서 아주 인기 있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얘네들 태권도복 입고 왔죠. 이거 다음에는 뭐예요? 태권도 가야 돼요. 중간에 학원 가야 되고요. 막 이래요. 근데 굳이 이 시간 한 40분, 50분을 여기에 몸담고 가는 이유는 선생님이 저렇게 읽어줘요. 그냥 듣고 가도 신나.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소년 어렵죠. 청소년. 자, 제가 개강 때부터 딱 한 명의 청소년이 계속 눈에 들어왔는데 매일 와서 책을 봐요. 자, 저 친구 보기 드문에 중1이에요. 그래서 살짝 가서 꼬셨죠. 자원활동 좀 해줄래? 근데 얘가 올 수 있는 시간은 더 없죠. 초등학생보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시간이 언제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이렇게 아무 때도 괜찮아. 와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 일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책을 너무 잘 읽어서 계속 부탁했던 거는 여러분 소식지 나가죠. 소식지에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권하는 책. 그래서 린의 책갈피예요. 그래서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카드 뉴스에 린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어머님 굉장히 철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린이 저희에게 직접 메일 쓰지 않아요. 린이 쓴 글을 엄마 메일로 주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동아리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생활 동아리들 있으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으로 이게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동아리처럼 운영을 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유행하는 거는 이걸 굳이 강사 들여서 프로그램 하지 않고요. 원데이 클래스 뭐 해가지고 주민들 중에서 있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공유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책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책 읽어주기도요. 활동가 중에서 정말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네. 우리 도서관에는 전국 노래자랑 출신 떨어졌지만 그래도 본선까지는 올라갔던 책 읽어주기 아주 거의 만당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면서는요 어떤 걸 했냐면 그냥은 심심한 거야. 그래서 저기 방귀쟁이 며느리가 거의 이제 자기의 어디 나가서 뭐 읽어주실래요? 그럼 저걸 하는데 저게 뭐예요? 자, 저 한복이 뭐예요? 자기 결혼했을 때 입은 한복. 그때 입고 한 번도 안 입었던 한복을 방귀쟁이 며느리 하면서 입고요. 저 가채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머리 위에. 실? 아니요. 검은 스타킹. 검은 스타킹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들의 내복. 그래가지고 저렇게 입고 오케스트라하고 합을 맞춰가지고 공연도 하고요.
가끔 저러고 네 나가요. 어디에? 어린이집에. 근데 정말 히트 쳤던 건 뭐냐면 그거 아세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예, 북스태트 꾸러미 나눠주는 어떤 날이었는데 그때 구청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꼬부랑 할머니 복장을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시골 할머니 있죠. 백발머리에 쪽지고 이렇게 한복 이렇게 입고 이러고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어르신 온 줄 알고 자리내드렸어요. 진짜로. 예, 분장을 너무 잘해서. 예, 이래서 실은 도서관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대화법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잘 몰라. 나는 겸손하기만 해.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나의 재주를 10분 사회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매니저님들이고 활동가님들이고 운영자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를 알고 사람을 만나는 늘 푸른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 저기 가운데 앉은 사람은 사서 저희가 만들어낸 1호 사서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근무하지만 매주 한 번씩 동아리로 찾아오는 사서고요. 그 옆에 친구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에서 일하고요. 저쪽 친구는 이른바 여러분 콜센터 아시죠? 네, 각종 민원의 콜센터에서 일하고요. 그래서 각자 일들은 자기 일들은 하지만 도서관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주는 한 곳이 되어서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와 양육자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대 간의 전반적인 소통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실 때도 특히 가족 단위의 참여가 본질적으로 바탕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 기획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대도 다 같이 올 수 있는 밤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에 활용해 보시라. 그러면 저 야밤에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정모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네 주민이 같이 읽는 책들 나누고 같이 쓴 책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우리 동네 안에서 만들어가는 작은 도서관이고 책 읽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금 책 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잘하는 도서관 하나가 있어서 이곳이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나도 운영해서 손을 놓았을 때 작은 도서관 한켠에서 저렇게 책 보고 있는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